두 전직 문체부 장관이 지금 좀 논란인데 일단 이두하 변호사님,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해서 새로운 의혹인 거죠, 이게? 네, 지금 예. 다시 출국 금지가 새로 됐다는 얘기도 들리고요. 뭐 그러는데 이제 그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이제 1심 판결을 받고 항소심은 이제 또 계속 진행 중이죠. 예. 근데 1심에서는 이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이제 유일하게 나와서 이제 영어의 몸에서 풀려나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요. 근데 화이트리스트를 실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제 지원할 단체를 선별해서 정부의 친정부적인 우호적인 단체에 대해서는 뭐 지원금을 법률에 근거해서 주는 건 문제가 없죠. 절차에 근거해서. 근데 그렇지 않고 법률과 절차에 어긋나게 지원했다는, 그리고 정부의 지원금을 잘못 실행했다는 그런 의혹이 또 제기되고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문건도 나오고 진술도 나오고 있으니까 이제 검찰에서 그 사건을 수사하면서 조윤선 전 장관이 이제 정무수석으로 있을 때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정무수석이나 문체부 장관에 있을 때 이 일에 관여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참고인이 아니라 이제 피의자로 다시 소환을 이제 한번 통보를 했고 그때 안 나오겠다고 해서 일정을 다시 조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유인촌 장관 같은 경우는 지금 MB 이명박 정부 때 블랙리스트도 논란이 수사를 하고 있는 대상이니까. 근데 유인촌 장관이 당연히 이제 의혹이 갈 수밖에 없죠.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는 문체부가 선두에 섰으니까. 그렇죠. 그때 당시에도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제기된 의혹 중에 하나가 문성근 씨 같은 경우 이제 블랙리스트의 피해자로 꼽히는데 그 문성근 씨가 각종 출연이나 이런 데서 배제가 됐던 데에는 그 실행을 담당한 사실 유인촌 장관도 관여가 된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이 있는 겁니다. 유인촌 전 장관이 재직했을 당시에도 문화예술계 인사들과 일부 갈등이 있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게 과연 정말로 그냥 단순한 갈등이었던 건지 아니면 이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국정원의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련된 그런 갈등이었던 건지는 앞으로 좀 밝혀져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게 있는데 하여튼 유인촌 장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약간 이제 야권에서는 그런 주장하지 않습니까? 이게 정권 교체의 정치 보복이다. 유인촌 전 장관 같은 경우도 이게 정권이 바뀌어서 이러는 거지 나는 그 사실에 관여한 바가 없다라고 지금 아직은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유인촌 장관 얘기를 들어보면 세상이 바뀌니까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가 싶지만 그렇다면 지금까지 그거는 이명박 정부 때는 청와대하고 국정원이 했다는 얘기가 그렇죠. 되거든요. 뭐 청와대와 국정원이 아주 노골적으로 문화예술인 중에 사회적 발언을 하거나 아니면 정권에서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던 사람들을 탄압했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 유인촌 전 장관의 말대로 하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게 반복되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이고요. 유인촌 전 장관은 가장 오랫동안 MB 때 장관을 했던 사람이에요. 3년 동안 저 사람이 장관을 했거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저분이 예전에 연기할 때는 안 그러더니 기자들 향해서 삿대질하고 욕했던 사람이에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럼 문체부 장관이 된 사람이 기자들 앞에서 그렇게 막 욕짓거리를 할 정도의 그런 정도의 사람이니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정치적인 분이거든요. 근데 저분이 관여를 안 했다고. 정치적이기도 있고 파워도 있었고. 파워도 있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체육 예술계에 저분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국정원이 지금 나온 사실만 봐도 MB 정권 때 국정원이 직접적으로 그걸 만들어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하에 주도 면밀하게 일을 해나가면서 문체부를 통해 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문체부가 연극, 영화 이런 쪽하고 연관돼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아니겠습니까? 장관이 몰랐다고 하는 물론 본인은 지금 증거가 안 나오고 있으니까 본인은 그런 지원 배제라는 사실도 없고 명단도 없다고 얘기하지만 문성근 씨는 그렇게 얘기했다잖아요. 문성근 씨의 발언을 따르면 본인이 그렇게 배제된 것도 문체부 장관, 전 문체부 장관이었던 유인촌 씨의 압력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증언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사의 대상이 돼서 진실을 밝혀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블랙리스트 관련 무죄로 석방됐던 조윤선 전 장관 이번에는 화이트리스트에 발목이 잡힌 것 같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검찰이 조 전 장관에게 출국 금지 명령을 내는데요. 일단 지금 최근에 그 청와대에서 발견된 문서가 결정적인 증거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문서에 따르면 김기춘 전 실장이 조윤선 당시 수석에게 이런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와 관련해서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라고 했던 것들이 이제 증거가 나왔어요. 지난번 사실은 이제 조윤선 장관 같은 경우는 1심에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밑에 있던 비서관들이 조 장관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증언을 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 부분은 무죄로 났고, 그러니까 그 국회에서 위증 부분만 이제 유죄로 인정이 돼서 집행유예를 풀려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새로운 추가적인 문건이 발견됨에 따라서 당시에 조 전 장관 즉 수석이었죠. 수석이 뭔가 이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트 작성에 개입한 정황이 있지 않는가.
왜 당시 그러면 김기춘 실장이 칭찬했던가? 그러면 당시에도 분명히 조 전 장관이 이 부분, 특히 화이트리스트, 즉 어떤 대상한테 이제 잘 하도록 하고 돈을 줬던, 그다음 관변 단체들한테 이런 흔적들에 대해서 이제 좀 추가 수사를 하기 위해서 일단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관련 소식 더 풍부하게 짚어주기 위해서 이종 실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박 변호사님, 네. 저는 근데 출국 금지란 얘기를 들었을 때, 조 전 장관 지금 집행유예 기간인데, 일단 출국이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집행유예가 확정된 게 아니고요. 재판이 지금 진행 중이고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겁니다.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만약에 여건이 발급되고 뭐 큰 문제가 검찰에서 출국 금지 조치를 특별히 취하지 않으면 일정 기간 여행 갔다 오는 거는 뭐 어렵지가 않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다른 또 사건이 입건이 된 걸로 지금 보여요. 지금 1심에서 그 블랙리스트 무죄 받은 부분도 새로운 증거가 드러났지만 간변단체 지원한 화이트리스트 그 부분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 건으로 출국 금지 다시 내린 걸로 보이고요. 두 건 자체가 블랙리스트 사건 또 화이트리스트 사건 두 개가 같이 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종 실장, 네네.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윤선 전 장관이 애국 건전단체를 지원해서 칭찬을 받았다. 이거는 지금 법적으로 나온 얘기 아니겠어요? 법적으로 나온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 지금 캐비닛입니다. 청와대 캐비닛에서 발견된 문건이고 그 문건을 청와대에서 검찰로 이관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검찰이 그 문건들 중에 발견한 내용들, 즉 실수비인데 실수비가 아시다시피 이제 비서실장이 주재하는 수석 비서관 회의입니다. 실수비에서의 그런 그 회의 자료들이 나온 거죠. 그런데 그 회의 자료에 두 군데서 특정한 어떤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언급이냐면 조윤선 당시 정무수석이죠. 정무수석이 다이빙 벨 등 어떤 영화 상영 차단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성과를 내고 있음.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이렇게 표현됐다면 정무수석에게 비서실장이 잘하고 있다라고 칭찬을 했다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떤 건전 애국 세력에게 특정 어떤 지원을 하라라는 어떤 회의 내용도 있고 하면 이 두 가지를 합쳐보면 어쨌든 조윤선 정무수석이 화이트리스트, 즉 특정한 어떤 단체에게 특정 지원을 했다라는 그런 어떤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조윤선 전 장관이 지난 7월에 석방이 되면서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었습니다. 관련 목소리 한번 듣고 오시죠. 무죄 받으셨는데 국민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 없으세요? 국민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 없으세요? 확실하게 임하겠습니다. 저에 대한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특검이 항소하실 것 같은데 2심 재판도 어떻게 준비하실 거세요? 재판에 성실히 끝까지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뭐 현재 조 전 장관이 검찰의 이 참고인 조사에 계속 불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네. 항소심 앞두고 검찰에서 이렇게 손 놓고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글쎄요, 이제 곧 부를 것 같고요. 뭐 계속 안 나오는 뭐 불응하지는 못할 거로 보입니다. 항소심은 블랙리스트 지금 일부 무죄를 받았죠. 그 부분도 본인이 재판에 가기 때문에 아마 검찰에 좀 부르는 걸 못 가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취지입니다. 화이트리스트 간변단체 지원했던 부분 그 부분이기 때문에 검찰이 곧 항소심 진행하면서 곧 부르지 않을까. 부른다면 몇 번은 뭐 불응할 수 있지만 끝까지 불응하기 좀 어렵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다면 조사를 받으러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실 이제 블랙리스트든 화이트리스트든 이제 전 정권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제 문화체육관광 장관이었던 조윤선 전 장관 얘기를 했었는데 한 번 더 정권을 앞으로 가면 이현정 의원님 네. 오늘 화면 속 저 인물입니다. 유인천 전 장관이 하도 이제 한 2, 3주 정도 블랙리스트 관련 얘기가 시끄러우니까 본인이 억울하다는 입장을 한 언론을 통해서 밝혔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박근혜 정부 시절에 블랙리스트 뭐 이거는 이제 현재 그 수사가 진행 중인 것뿐만 아니라 이제 사법적 단죄가 이루어졌죠. 근데 지금 이제 새롭게 이제 나온 게 이제 김미화 씨라든지 김재동 씨라든지 그러니까 즉 MB 정부 하에서의 이제 블랙리스트가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 보면 주로 국정원이 주도를 해서 어떤 특정한 연예인들에 대해서 출연 정지라든지 뭐 하차라든지 이런 걸 종용했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즉 박근혜 정부에서 보면 그거 이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어떤 면에서 보면 직접적으로 개입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제 이런 의혹 때문에 당시에 이제 문체부 장관을 했던 유인촌 장관에게 이제 의혹이 있으니 가는 것인데, 네. 근데 지금까지 나온 걸 보면 사실은 뭐 그때 당시에 문체부라기보다는 이제 국정원이 주도했던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유인촌 장관도 본인은 전혀 이제 상관이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걸 비춰봐서 물론 뭐 수사가 더 진행돼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현재까지는 일단은 국정원이 중심이 돼서 당시에는 일단 그 특정한 인력, 숫자도 적습니다. 사실은 이제 박근혜 정부 하에서는 숫자가 뭐 수천 명 단위가 넘어가는데 네. 사실 MB 정부 하에서는 뭐 한 100명 정도 단위가 되기 때문에 과연 그까지도 문체부에서 했겠는가 이런 좀 의문이 일고 있는 것이죠. 예, 이종국 수장님 사실 말씀처럼 유인총 전 장관 하면 MB 정부 때 가장 장관직을 오래 하면서 MB의 최측근으로 알려졌었잖아요. 그렇죠. 그 단순히 이제 장관직을 오래 했다만이 아니라 실세 장관이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그 문체부가 공보처 역할도 했었어요. 공보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유인천 장관이 홍보, 그러니까 청와대의 어떤 그런 이 상황들을 다 이제 브리핑할 때도 있고 또 3년 동안 하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사실은 그 야당들과 직접적으로 부딪힌 일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막 뭐 좀 막말 파동 같은 것도 있었고 그러면서도 이 언론을 향해서 이 현 정부의 어떤 정당성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사실은 자신이 스스로 막아내기도 하고 홍보도 하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반반입니다. 한 가지는 그 정도로 실세였기 때문에 이 일은 어느 정도 알고는 있지 않았는가 최소한 이런 어떤 의혹이 제기되는 반면에 지금 이현종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지금의 어떤 모든 그 증거 자료들은 사실은 국정원 내부 자료로만 지금 이루어져 있거든요. 이명박 정부의 어떤 리스트는 그렇기 때문에 문체부와 직접적인 어떤 관련이 지금 있는 하나의 어떤 서증, 그러니까 물증이 없는 상황 속에서 저렇게 먼저 치고 나오면서 난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자신감이 바로 거기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세상이 바뀌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윤천 전 장관이 얘기했는데 유 전 장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인연에 대해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아니 그게 첫 인연은 아니고요. 예. 그 전에 이제 MBC의 전원일기를 할 때요. 예. 돌아가신 정주영 회장님하고 예. 우리 그 당시로서는 이제 이명박 회장님이요.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뭐 그때부터 인연이 됐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그 작품을 하게 되면서 더 좀 깊게 연구도 하고 알게 되고 그렇게 된 거죠. 그거는 뭐 이명박 대통령 전 제가 맡은 역할은 그 역할이니까. 저 드라마 야망의 절은 뭐 기억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 텐데 네. 하재경 평론가님 당시에 정주영 전 회장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갔었어야 되는데 저게 이명박 전 대통령 중심으로 흘러서 정주영 회장이 불만이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당시에 그 거의 전 국민이 야망의 세월을 보고 감동하고 환호하고 박수치고 이럴 때 정주영 회장만은 심기가 불편했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 드라마가 거의 이명박 전 대통령 무슨 영웅기처럼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현장에서 어려움을 헤쳐나가면서 어떤 결단을 통해서 회사를 키워나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졌는데 정주영 회장은 아니 모든 결단은 내가 다 했는데 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한 것처럼 나오느냐. 실제로 현대 쪽에서 좀 이렇게 아는 그 관측통 등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현대는 기본적으로 정주영 회장이 모든 걸 주도해서 하는 조직이고 다른 뭐 사장이나 이런 분들은 정 회장을 보필하는 스텝 정도의 의미가 있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드라마가 아무래도 이제 그 유인천 씨를 통해서 이명박 이 당시 사장을 굉장히 좋은 쪽으로 그려주니까 정주영 회장은 좀 불편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자신이 미화되는 거기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끼면서 이게 자연스럽게 나중에 유인천 전 장관이 이명박 정부의 핵심 실세로 떠오르는 그러한 징검다리가 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국정원의 블랙리스트 얘기가 불거지니까 유인천 전 장관 본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증거가 안 나오고 있으니까 본인은 그런 뭐 지원 배제라는 사실도 없고 명단도 없다고 얘기하지만 문성근 씨는 그렇게 얘기했다잖아요. 문성근 씨의 발언을 따르면 본인이 그렇게 배제된 것도 문체부 장관, 전 문체부 장관이었던 유인촌 씨의 압력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증언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사의 대상이 돼서 진실을 밝혀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블랙리스트 관련 무죄로 석방됐던 조윤선 전 장관 이번에는 화이트리스트에 발목이 잡힌 것 같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검찰이 조 전 장관에게 출국 금지 명령을 내렸네요. 일단 지금 최근에 그 청와대에서 발견된 문서가 결정적인 증거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문서에 따르면
김기춘 전 실장이 조윤선 당시 수석에게 이런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와 관련해서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라고 했던 것들이 이제 증거가 나왔어요. 지난번 사실은 이제 조윤선 장관 때마다 그게 반복되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이고요. 윤천 전 장관은 가장 오랫동안 MB 때 장관을 했던 사람이에요. 3년 동안 저 사람이 장관을 했거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저분이 예전에 연기할 때는 안 그러더니 기자들 향해서 삿대질하고 욕했던 사람이에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럼 문체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기자들 앞에서 그렇게 막 욕짓거리를 할 정도의 그런 정도의 사람이니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정치적인 분이거든요. 근데 저분이 관여를 안 했다고. 정치적이기도 있고 파워도 있었죠. 파워도 있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문화 체육 예술계에 저분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국정원이 지금 나온 사실만 봐도 MB 정권 때 국정원이 직접적으로 그걸 만들어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하에 주도 면밀하게 일을 해나가면서 문체부를 통해 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문체부가 연극, 영화 이런 쪽하고 연관돼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아니겠습니까? 장관이 몰랐다고 하는 물론 본인은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이제 검찰에서 그 사건을 수사하면서 조윤선 전 장관이 이제 정무수석으로 있을 때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정무수석이나 문체부 장관에 있을 때 이 일에 관여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참고인이 아니라 이제 피의자로 다시 소환을 이제 한번 통보를 했고 그때 안 나오겠다고 해서 일정을 다시 조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인촌 장관 같은 경우는 지금 MB 이명박 정부 때 블랙리스트도 논란이 수사를 하고 있는 대상이니까. 근데 유인촌 장관이 당연히 이제 의혹이 갈 수밖에 없죠.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는 문체부가 선두에 섰으니까. 그렇죠. 그때 당시에도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제기된 의혹 중에 하나가 문성근 씨 같은 경우 이제 블랙리스트의 피해자로 꼽히는데 그 문성근 씨가 각종 출연이나 이런 데서 배제가 됐던 데에는 그 실행을 담당한 사실 유인촌 장관도 관여가 된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이 있는 겁니다. 유인촌 전 장관이 재직했을 때 당시에도 문화예술계 인사들과 일부 갈등이 있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게 과연 정말로 그냥 단순한 갈등이었던 건지 아니면 이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국정원의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련된 그런 갈등이었던 건지는 앞으로 좀 밝혀져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게 있는데 하여튼 유인촌 장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약간 이제 야권에서는 그런 주장하지 않습니까? 이게 정권 교체의 정치 보복이다. 유인촌 전 장관 같은 경우도 이게 정권이 바뀌어서 이러는 거지 나는 그 사실에 관여한 바가 없다라고 지금 아직은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유인촌 장관 얘기를 들어보면 세상이 바뀌니까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가 싶지만 그렇다면 지금까지 그거는 이명박 정부 때는 청와대하고 국정원이 했다는 얘기가 그렇죠. 되거든요. 뭐 청와대와 국정원이 아주 노골적으로 문화예술인 중에 뭐 사회적 발언을 하거나 아니면 정권에서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던 사람들을 탄압했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 유인촌 전 장관의 말대로 하면 정권이 바뀔 두 전직 문체부 장관이 지금 좀 논란인데 일단 이두하 변호사님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해서 새로운 의혹인 거죠, 이게? 지금 다시 출국 금지가 새로 됐다는 얘기도 들리고요. 뭐 그러는데 이제 그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이제 1심 판결을 받고 항소심은 이제 또 계속 진행 중이죠. 근데 1심에서는 이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이제 유일하게 나와서 이제 영어의 몸에서 풀려나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요. 근데 화이트리스트를 실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제 지원할 단체를 선별해서 정부의 친정부적인 우호적인 단체에 대해서는 뭐 지원금을 법률에 근거해서 주는 건 문제가 없죠. 절차에 근거해서. 근데 그렇지 않고 법률과 절차에 어긋나게 지원했다는 그리고 정부의 지원금을 잘못 실행했다는 그런 의혹이 또 제기되고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문건도 나오고 진술도 나오고